자, 4강 시작합니다. 기초 강의.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42쪽. 42쪽.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와 납세할 의무. 확정되는 시기와 납세할 의무. 소멸되는 사유가 마지막 강의네요. 자, 우리가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그 다음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되고,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항상 정부 입장, 채권이에요. 우리 입장은 채무고, 항상 세법은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세금은 언제 세금 낼 의무가 발생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요건 몇 가지? 4가지. 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납세 의무자가 결정되고, 그 다음 과세 표준이 결정되고, 세율이 결정되면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추상적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거다. 추상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42쪽 꼭대기.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즉, 조세 채권이 언제 성립하냐는 시점으로서 세액을 확정하는 기산점이 됩니다. 출발점. 조세의 제척기간 소멸시효 계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기이다. 이 경우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 시 무슨 거?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이 아니라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금의 뭐다? 출발점이 된다. 자, 그럼 지방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 딱 지방세는 뭐만 알면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잖아요. 기초.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네요. 자, 등록면허세는 기억만 알면 돼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밑줄 그어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신고 납부하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면은 등록면허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면허는 출제 제외. 자, 그리고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란 용어가 존재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내죠? 그래서 6월 1일의 재산의 소유자는 뭐다? 재산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을 보유할 때 그러면 큰일 나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확정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가 끝났네. 자, 다음 국세로 들어옵니다. 자, 밑에 국세. 자, 국세가 들어왔어요. 자, 국세는 뭐가 있다? 소득세. 항상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밑줄 긋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과세하죠? 그럼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12월 말일. 그럼 끝나는 때는 뭐다? 12월 말일이 되면 소득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성립하면 안 되죠?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되면 뭐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즉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뭐다? 세액계산의 기산점,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나와 있죠? 2번. 종부세. 자, 종부세도 똑같아요.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재산이잖아요. 과세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같은 재산이니까.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과세기간. 끝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본세 5개 딱 정리가 돼야 돼. 기초에서. 기초가 끝나면 기본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해. 자, 확정.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3가지잖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언제 확정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하는 때 어떻게 된다? 확정된다. 성립된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돼.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할 때 확정된다 그러면 모든 세금은 내 손에서 신고서가 떠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한 번 내는 세금. 근데 무신고하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럼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이거는 뭐다? 과세권자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정부가 결정하면 세금이 확정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죠. 신고 납부로 갑니다. 선택하면 위로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양다리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돼.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지겠죠? 무슨 세금?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도 국세 1번에 딱 밑줄 긋고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번에 밑줄 긋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1. 여기까지가 기초잖아요. 기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봐요. 확정. 자, 납세 의무 뭐가 나온다? 확정 시기. 자, 납세 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했죠? 추상적으로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그래서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 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정차를 거쳐서 밑줄 그어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세금이 확정되면 얼마라고 결정되잖아요. 구체적이란 단어를 쓴다. 그래서 이 세금을 확정하는 방법은 신고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밑줄 그어 신고주의.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부과주의라고도 얘기해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되고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주의는 정부가 뭐다? 결정하면 확정됩니다. 자, 1번 신고주의. 자, 1번 신고주의는 원칙이 뭐다? 1번 밑줄 그어 신고하면 납세 의무자가 확정된다. 자, 2번 근데 무신고하죠?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밑줄 그어 세 글자로 뭐라고 적어? 무신고.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국세는 뭐가 있다? 소득세 밑줄.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결정이죠. 반드시 괄호에 뭐가 들어가? 선택시. 그럼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소득세. 그럼 지방세 두 가지. 재산세, 등록면허세.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해 주겠죠? 자, 부가주의. 부가주의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고지납부. 자, 대표적인 세금은 국세, 밑줄 그어 종부세. 그 다음 지방세는 재산세, 정부 결정. 종부세, 재산세,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되고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누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어떻게 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바뀌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네요. 기초과정. 자, 그럼 45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짧은 문제이기 때문에 02번 오른쪽 45쪽.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 그럼 딱 확정되는 게 뭐야?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네. 원칙이 정부 결정이잖아요. 과세관청이 결정. 그럼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죠? 근데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보니까 재산세. 답이 3번이죠.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이 답이 되고. 그럼 기역과 리을은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이 신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기역과 리을은 니은, 디귿. 정부 결정 원칙. 근데 지방세니까 재산세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돼? 소멸. 자,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소멸되는 사유. 자, 1번. 자, 46페이지. 납세 의무의 소멸이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 그 다음 확정된 납세 의무자가 납부 충당 등으로 납세 의무가 실현되었거나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 시의 완성으로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멸된 것을 말한다. 5개. 첫 번째는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이 없어지죠. 소멸. 그 다음 두 번째는 충당. 납부 충당. 이거는 뭐다? 박스. 조세채권이 실현.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없어지는 겁니다. 납부하면 당연히 없어. 충당은 뭐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 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액이 30만 원이야. 원칙은 100만 원 납부하고 30만 원 돌려받아야죠. 그러나 법은 이렇게 안 해요.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 그럼 납부는 얼마 하는 거야? 70만 원. 그럼 30만 원은 환금 못 받죠? 그럼 환금 못 받은 거는 납부한 거야. 그래서 충당은 뭐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즉 퉁쳤다. 그럼 퉁치면은 30만 원 못 받잖아. 그럼 납부한 거지. 그럼 얼마를 납부하면 돼? 70만 원만 납부한다. 즉 조세 채권이 실현. 돈을 내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조세 채권의 미실현은 뭐다? 세금을 납부를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사유 세 가지가 있네요. 부과, 취소, 제척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 조세 징수권의 뭐다? 완성될 때, 끝나는 때, 만료될 때. 자, 1번 납부. 자, 글자 납부는 뭐다? 납세무자는 물론 연대 납세무자 등등등이 납부를 하면 없어진다. 소멸, 충당. 납세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다. 환급에 밑줄 긋고. 그럼 미납금이 있다. 그 환급할 세액과 미납금이 납부할 세액과 뭐다? 직권 납부 처리한다. 즉 이거는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충당도 납부와 똑같다. 그 다음 부과, 취소. 자,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했잖아요. 근데 취소가 되는 거는 뭐다? 하자가 있는 거야. 잘못 부과한 거야. 그럼 부과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하자가 있어.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죠. 부과 취소. 그래서 부과 취소가 나와 있죠. 그럼 취소함으로써 확정된 조세 채권이 없어지는 거. 그럼 취소는 처음부터 부과 처분이 없던 걸로 봅니다.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잘못 부과한 거. 그럼 처음부터 없어져.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다? 오른쪽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끝나는 때 제척기간. 끝나는 때 만료. 제척기간이 뭘까요? 제척기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권이죠? 모든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할 수 없어요. 일정한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부과기간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 오른쪽 양괄호 4번. 4번.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이란 과세권자의 부과된 남용을 억제하고 이런 게 없다면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과세권을 남용하잖아. 억제하고 아울러 납세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항상 두꺼운 글씨는 참고하세요. 즉 조세 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밑줄 딱 긋고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조세 채권을 악용하죠? 그럼 넘어간다. 넘어가면 48쪽. 자, 제척기간에 기간이 있어. 그럼 1번 사기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10년. 10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제척기간이 만료, 끝나서 소멸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지금 필요 없어요. 3번을 먼저 봐요. 밑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원칙은 5년입니다. 5년이야. 자, 무신고하면 몇 년? 무칠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10년. 그래서 기초과정은 세 가지를 딱 알아야 돼요. 무신고하면 7년, 무칠례. 사기부정은 열받아 10년 안에 부과를 하라.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5년. 딱 기초과정, 이거 세 가지 숫자 꼭 기억하고.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세금 내라고. 이 기간이 끝나면은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이 기간에 부과를 하죠,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징수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조세채권이 소멸됩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야? 징수권,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자, 고지서가 이 기간 안에 날라오죠? 날라오면 죽을 때까지 징수를 못해. 이 기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이거는 금액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나왔네. 소멸시효란 확정된 조세를 어떤 기간? 밑줄 긋고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이 몇 년? 5년. 5년 안에 못 거두면 세금 안 내도 돼요. 5년. 원칙이. 그래서 오른쪽 별 딱 붙이고 지방세나 국세는 5년 안에 걷어야 돼. 소멸시효. 그러나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 가산세를 제외해서 10년 안에 걷어야 됩니다.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이상. 그러나 원칙은 소멸시효는 몇 년 안에 걷어야 된다? 5년, 5년. 그러나 금액 5억 원 이상은 뭐다? 10년 국세. 지방세는 덩어리가 적죠? 5천만 원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끝났네요. 자, 그럼 포인트가 뭐다? 소멸되는 사유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항상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0년, 7년, 5년. 소멸시효는 5년 안에 걷어야죠. 단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50페이지. 딱 숫자가 나왔네요. 50페이지. 자,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뭐다? 원칙 5년. 7년은 어떨서? 무신고. 무칠례 7년. 10년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사기부정 10년. 15년은 지금 안 배워.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출제 제외. 5년, 7년, 10년만 알면 돼. 그럼 시작일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이고 중단과 정지 사유도 알 필요 없어. 숫자만 알면 돼. 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불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5년. 5년 안에 징수를 해야죠. 징수를 안 하면 소멸된다. 10년은 어떨 때 써? 10년은 국세는 5억 원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라 그래죠. 징수권을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다?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효를 배웠어요. 기초과정. 이걸 배웠네요. 이걸 배웠다. 자,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총론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음 코스에 가서 하고 기초는 부담 없이 들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다음 코스에서는 지방세를 배워. 지방세. 몇 페이지에 있어요? 65쪽. 한번 봐요. 65쪽. 그럼 66페이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우리 지방세 몇 개 배워?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65쪽 폈어요. 지방세 대표적으로 3개. 자, 폈죠?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취득세. 자, 취득세 제척기간. 자, 취득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야? 원칙이 5년.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해야죠? 사기부장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제척기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한 장 넘어가요. 자, 66쪽. 자, 취득세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자, 취득세의 그 개요를 좀 알아야 돼요. 변천사를. 이거를 알아야 다음 시간에 취득세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2010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나누고 숫자를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연도별로. 자, 2010년까지는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까 첫째 시간에 했죠? 그럼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죠? 취득하면 취득세. 그 다음 소유권을 등기할 때는 옛날에 등록세를 납부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납부했다고요. 소유권을 이렇게 따로따로 등록세. 그래서 등록세는 2010년 12월 말까지만 썼던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 이외.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역시 뭐를 납부했다? 등록세. 납부하고 등기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외 뭐가 있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임차권 취득.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각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따로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10년까지.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세목을 통합합니다. 따로따로가 되니까 과세관청이 불편해. 또 세금을 안 내. 자, 그래서 11년 1일부터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옛날의 등록세와 소유권이 아닌 것, 옛날의 면허세를 합쳐서 내는 거라고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등록 면허세. 왜 이렇게 법이 봤을까요? 우리가요, 상가를 매매하면 취득세 몇 프로 낼까요? 취득세만. 상가를 매매하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6%를 내. 그럼 취득세만 따질 때는 4% 내는 거야. 분양가의 4%, 거래금액의 4%. 그럼 10년까지는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따로 내서 따로따로 이러다가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 내야 돼? 4%로 이렇게 바뀐 거야. 왜? 이해는 내고 등록세는 납부를 안 하더라. 등기는 팔아먹을 때 내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쪽만 들어오죠. 2%는 나중에 걷잖아. 그럼 세금 징수가 어려워져. 그래서 1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해를 납부를 안 해도 합쳐서 4%를 내야 돼.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권 취득과 등기는 통합해서 무슨 세금? 취득세. 이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그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예요? 66페이지. 자, 취득세 개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정에서 밑줄고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다. 즉, 세 글자로 소유권, 두 글자로 내 거.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고, 또한 취득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고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공부상의 등기등록시에 과세된 밑줄고 종전의 등록세. 그래서 종전의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해서 언제부터? 2011년 1일부터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4% 내야 돼요. 통합해서 11년 1일부터는 뭘로 과세된다? 취득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음 시간에 취득세를 배울 때는 취득과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래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4%를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 자, 오늘 기초 처음 과정이네요. 좌우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이 강의 스케줄에 따라 커리큘럼에 따라 처음부터 열심히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세법도 뭐다? 16문제라 그랬죠? 비중도가 적지만 세법이 공부를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독립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분명히 고득점을 알 수 있다. 그럼 중개사 과목은 5과목이죠? 5과목에서 공시와 세법은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인데 어떻게 한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배운다. 그래도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 공시법은 몇 문제 나와? 24문제. 세법은 16문제. 첫 번째 학개론, 두 번째 민법, 세 번째 공법, 그 다음 중개사법 다 40문항씩입니다. 그럼 공시와 세법은 한 과목, 합쳐서 40문제. 출제 비중은 공시법 24개, 세법은 16개. 몇 개 목표다? 10개. 10개만 맞추면 60점 넘잖아요. 그럼 찍어서 한두 개 맞히면 고득점이다. 좌우간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34회 때는 영광의 공인중개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